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 또 키이우 미 대사관 대규모 러 공급 가능성, 직원 대피 지시 이런 좀 악재 뉴스가 떴죠. 뭐 전쟁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대외적인 전쟁, 특히나 전쟁 이슈를 너무나 신경을 쓰다 보면은 당연히 중장기 투자는 못하고 단타나 스캘핑 투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돈은 못 만지고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매도를 하고 또다시 매수 타이밍을 힘겹게 잡아서 손절하고 뭐 이러한 시간만 낭비하는 투자 스타일로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악재를 전부 다 피하고 투자를 해야 될 때만 투자를 하면은 참 좋겠죠. 하지만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든 이슈를 대외적인 이슈를 다 신경 쓸 거면은 그냥 적금을 하십시오. 어제의 장은 장 초반에 상당히 좀 아픔을 딛고 그래도 괜찮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주다. 공포지수는 여전히 정확하게 50, 뉴트럴이고요. 중립이죠. 싼 가격도 아니고 비싼 가격도 아니다. 푸드크롭션 0.71, 0.70 위로 올라가 줬다는 것은 조금 약간의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실적 장후에 있죠. 사실은 전쟁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장후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향후 단기간의 나스닥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3일 연속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약간의 5일선 위로 살짝 올라타주는 모습이죠. 일단은 이렇게만 현재 실시간의 나스닥 상황으로만 오늘 장이 마무리를 해줘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의 급등은 언제나 캔들이 5일선 위에 올라타줌으로부터 시작한다. 언제나 캔들이 이 빨간색 5일선 위에 있어야만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부침을 겪고 향후 상황을 봐야 된다. 현재는 오늘 장이 열리지 않은 실시간 선물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크게 이상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 어제 실적 기대감으로 크게 올리면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채널이죠.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 채널에서 50대 50의 확률로 지지받느냐 못 받느냐에 걸려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올라오는 모습.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캔들은 채널의 상단부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단부에서 강한 저항을 맞을 것이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 실적은 당연히 좋을 것이지만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온다. 기대에 못 미친다. 라고 한다면 검정색 선, 이 라인 130 후반대까지도 급격하게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난 엔비디아의 실적 23년 2월에 발표된 실적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거나 매출이 마이너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발표나고 나서 두 번 주가가 급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왜일까? 모든 게 실적이 좋고 매출이 좋은데 이전 주당 순이익이 기대에 못 미친 저번 실적보다 기대에 못 미친 두 번의 경우만 주가 반응이 상당히 좀 하락을 하였다. 그렇다고 하면 예측을 봐야겠죠. 엔간하면은 예측보다는 잘 나왔으니까 예측이 0.746, 매출의 예측도 3.09.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만 나온다고 하면 채널 상단까지 크게 이상 없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스가 나거나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로 오늘 본장에서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채널 상단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이미 본장에서 실적이 나오기 전에 선반영으로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당연히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겠죠. 반도체 지수 1배는 일단 어제도 기적적으로 지지선을 지켜줬다. 속슬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발생됐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괴리율의 차트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1배 차트를 보고 지지선을 지켜주는가? 지켜주지 못하면 반도체는 끝난 거죠. 무조건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반도체도 다시 한번 수명 연장을 해주고 모두가 해피해지는 11월을 맞게 해주길 간곡히 기원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가이던스가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세상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해도 월가의 세력이 털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응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여러분이 최근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테슬라를 장투를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생각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테슬라를 사신 분들은 사실은 그분은 장투의 성향은 아니에요. 장투의 성향이라고 하면 이런 싼 가격에서 고통을 견디고 매수하신 분들이 장투의 성향인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사셨더라도 장투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라도. 크게 늦지는 않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테슬라만
아직도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유일한 빅테크이기 때문에 테슬라 400달러 가야지. 부침은 있겠죠. 뭐 다이렉트로는 못 가겠죠. 근데 가야지. 지금 테슬라가 근시일 내에 또는 25년 초에 4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테슬라는 영원히 4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모든 판이 다 짜여졌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모든 핵심 인력을 트럼프와 상의를 하고 곳곳에 배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작정을 했다. 뭐 도지코인도 작정을 이미 했고 테슬라를 완전히 작정을 하고 올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장투를 하면은 반드시 400달러까지 미친 듯한 홀딩을 해봄직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83. 어제는 또 90이었는데 지금은 또 83. 개인적으로 만약에 미국 주식 CNN 공포지수가 90을 찍었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많은 주식을 현금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탐욕의 거의 최정점, 미친 탐욕의 시장이기 때문에 90을 찍었음에도 저는 비트코인을 아직은 홀딩하고 있다. 83, 90, 83, 90, 83, 9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네요.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살짝 올라주는 모습이죠. 코인의 상승기에서 비트코인의 상승기에서 도미넌스가 상승을 계속한다. 그러면 알트코인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알트코인이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분위기죠. 그러나 차트를 봐야겠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으나 RSI 거의 80 근처에 엄청난 도미넌스 피크를 찍고 지금은 이때 도미넌스가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RSI는 이전 RSI를 넘지 못했다. 뭐죠? 하락, 다이버전스. 도미넌스는 이제 내려갈 겁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기 때문이죠. 도미넌스는 내려갈 거예요. 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상승기에서 도미넌스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알트코인의 상승.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도미넌스가 하락한다. 알트코인의 불장. 개인적으로 뭐 근시일 내에 바로 내일부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알트코인의 찐불장은 아직도 안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전대로 계속적으로 알트코인을 소액씩 매집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다 오르고 살려고요. 이번에도 뭐 도지코인 막 1,000원 넘고 이더리움 600만 원 넘고 개잡주 하루에 막 300%씩 오르고 그러면은 자기도 5% 뛰기, 뭐 10% 뛰기 하려고 들어와서 모든 세력의 모든 선구자들의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10% 먹고 뛰고 그 다음날도 10% 먹고 뛰고 그 다음날에 전부 다 물려서 4년을 기다릴 겁니까? 모든 투자는 쉽지가 않아요. 쉬우면 다 돈 벌지. 누가 일하겠습니까? 다 그냥 알트코인만 하겠지. 알트코인이 아무리 불장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작전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수익을 쳐맞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주봉입니다. 비트코인의 주봉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캔들이죠. 이 차트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종목이었다고 하면 저는 수익 실현을 무조건 합니다. 이런 캔들에서 주봉의 볼린저에서는 저는 욕심을 버리고 수익 실현을 합니다. 최근에 분할 익절을 했던 코인베이스 또는 MSTR도 그렇고요. MSTR은 살짝 좀 빨리 분할 익절을 한 가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버텨주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다음 주에 볼린저 밴드 상단과 캔들이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 너무 가파른 캔들의 상승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림. 둥둥이 급등으로 해결되는 그림.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끌어올려서 자기 발밑에 닿게 해주는 그림. 그게 뭐 최상의 결과긴 한데 솔직히 조금 약간의 위험한 상황은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일봉을 체크하는 거죠. 최근 며칠간 한 일주일 넘게 횡보했던 이 라인을 이 구간을 어제 돌파를 해줬다. 그러면은 검정색 지지라인을 한번 그어주는 거예요. 이 지지라인만 깨지 않으면은 일단 계속적으로 분할 익절도 없이 홀딩을 하겠다. 현재 뭐 100%가 넘었잖아요. 웬만하신 분들은. 더 CJ 가족들도 비트U, 비트X를 1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셨고요.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지 뭐. 그러나 이더리움은 우리를 상당히 아프게 한다. 이더리움은 어제도 살짝 소액 추매를 하긴 했으나 여전히 이더리움의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다. 하지만 중앙 21선 올라오고 있잖아요. 주황색. 조만간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라. 게더리움 버텨. 지원군이 곧 도착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싸워서 버티자. 결국 언젠가는 모두가 이더리움을 사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왜 지금 사? 기회 줄 땐 뭐하고? 이런 말을 한번 뱉어보자고요. 지금은 힘들지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다른 종목이 워낙에 많이 올라서 약간의 좀 소외감을 느끼는 거지. 뭐 그렇게 미칠 듯이 힘들진 않다. 그냥 편안하다. 하지만 좀 많이 아쉽다. 그 정도로 판단해보자고요. 알트코인의 주의점 참고하시고요. 코인베이스 현재 MSTR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죠. 사실은. 뭐 종가 기준으로는 어쨌든 최고점이니까요. 코인베이스가 한 번 더 용소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물론 코인베이스를 분할 익절하긴 했으나 뭐 전량 익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큰 금액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크게 한번 올라서 볼린저 밴드를 뚫어주면은 굉장히 좋은 또 매도의 타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코인베이스든 비트코인 관련주는 매도를 해야 돼요. 비트코인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은 뭐 좀 더 갖고 있어도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기업이에요. 언젠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웬만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QQQ나 스파이 이런 지수 ETF 1배 종목만 평생 가져가는 거고 어쨌든 간에 코인베이스는 팔아야 된다. 볼린저밴드 뚫으면 파세요. 저도 또 분할 익절을 하겠습니다. 마라는 최근 상당히 좀 급락을 하고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려는 좀 힘겨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라는 제가 봤을 때 이 무빙이 알트코인의 무빙입니다. 어쨌든 다시 21선으로 극적으로 복귀해줬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봄직하다. 하지만 마라는 3등주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해야 된다. 또 시저스 멤버십에 리키마루님, 종기님, 도현님 새롭게 후원 및 멤버십 가입해주신 모습 감사드리고요. 자신이 장투 서양이다. 장기 멤버십. 자신이 단타도 하고 싶다. 또는 알트코인도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UDT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저스 구독자방에 패스워드는 431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를 달아드렸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에게 말이 주어진 것은 생각을 숨기기 위해서이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개미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유인원이라고 부른다. 에이프, 유인원이요. 우리는 유인원이잖아요. 유인원의 대장은 혹성 탈출을 보면은 그 대장이 시저더라고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더 시저고요. 함께 갑시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